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혈당 이야기 듣고 갑자기 과자를 끊고 견과류를 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견과류는 몸에 좋다니까 다 괜찮겠지, 다 괜찮아.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종류에 따라 다르고 먹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과류 오래 팔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건강을 챙기려고 샀다가 결국 남편분 맥주 안주가 되는 집 많고요. 당 관리한다고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관리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장님, 근데 진짜 당뇨 있으면 견과류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견과류는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음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요, 혈당도 신경 쓰이고 체중도 신경 쓰이고 부모님 건강도 챙겨야 하고 간식 하나를 사셔도 쉽게 못 고르시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당뇨 환자 기준으로 어떤 견과류를 많이 찾는지, 왜 그런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뭔지, 견과류 오래 취급해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정리 한번 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견과류는 종류마다 완전 다르다. 두 번째는 가당 가염 여부가 진짜 중요하다. 세 번째는 건강식도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 관리용 견과류는 무염, 무가당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아몬드, 호두처럼 식이섬유와 지방, 단백질 균형이 괜찮은 견과류를 간식용, 대체용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허니버터, 설탕 코팅 견과류반은 생각보다 당류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루에 견과류는 한 줌 정도, 20에서 30g 내외가 현실적인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공장장님, 그럼 견과류가 혈당을 낮춰주는 음식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견과류는 그 자체가 혈당을 낮춰주기보다는 간식 선택 구조를 바꾸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자 대신 견과류, 빵 대신 하루견과,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견과류를 오래 취급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완벽한 건강보다 덜 무너지는 식습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 관리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견과류를 보겠습니다. 자,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 특징은요, 껍질입니다. 이 껍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먹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껍질 자체를 볼 수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식 속도를 좀 더 늦추는 구조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위는요, 호두입니다. 호두. 자, 호두의 특징으로는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굉장히 높죠. 많은 견과류입니다. 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혈당뿐 아니라 혈관 건강 관리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래서 호두를 많이 찾으십니다. 자, 단점으로는 맛이 있어서 많이 드시기가 쉽죠.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멸치볶음 등 반찬류에 들어가면 젓가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3위는요, 캐슈넛입니다. 3위는 캐슈넛. 캐슈넛은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문제는 너무 편하게 들어가요. 너무 편하게. 견과류를 오래 취급하다 보면 캐슈넛은 조금만 먹겠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패 확률이 높은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조금 먹기가 굉장히 힘든 견과류요. 공장장님 경험담 같은데요?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도 몇 번씩 반성을 할 때가 있어요. 자주 즐겨 먹는 편은 사실입니다. 2위는요,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소량 전략형 견과류입니다. 이건 많이 먹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알 또는 2알 정도 전략형으로 드시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이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많이 안 먹게 되니까요. 자, 1위는요, 단연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결국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찾는 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휴대성이 좋고 소분이 편하고요. 그리고 씹는 맛도 있고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회사 서랍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몬드 많이 드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도 있습니다. 허니버터 아몬드, 와사비 아몬드, 기타 시즈닝 아몬드, 이건 건강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맛있는 간식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당 관리용 견과류라고 해놓고 실제로 여기서 가장 많이 무너지십니다. 첫 번째, 건강식이라 무한 섭취.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두 번째, 가당 제품의 선택입니다. 무가당이 아니고 가당이요. 허니버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와사비라든가 시즈닝, 설탕 코팅된 제품들, 초콜릿 코팅된 제품들 등등. 이건 성분표를 꼭 따져보셔야 되는 제품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루 견과라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루 견과도요. 건과일 비율, 당의 첨가, 구성 등에 따른 내용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장장님, 그럼 하루 견과가 제일 괜찮은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양 조절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보다는 성분표를 꼭 살펴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멸치볶음의 견과류 진짜 많이들 드시죠? 좋은 조합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조합이라고도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또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조리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당 첨가를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전체 식단의 균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요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견과류 오래 취급하다 보면요, 한 가지 음식에만 맹신하는 경우 오히려 식습관이 단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전체 식습관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섭취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0g에서 30g 내외 정도가 적절한 한 줌의 견과류의 섭취 권장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아몬드는 20알 전후로 되면 한 20에서 30g 정도 될 겁니다. 호두는 좀 다릅니다. 브라질 너트도요. 호두는 4쪽에서 5쪽. 예, 브라질 너트는 1알에서 2알, 20-30g 내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추가보다는 대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자 대신에 견과류로, 빵 대신에 견과류로. 이 구조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장장님,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는요, 건강식인데 칼로리도 적지 않으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수 탑 5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니까 무조건 건강식이라 생각하시기. 이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가당 제품 확인 안 하기. 이것도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대용량 계속 먹기. 안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식사 관리 없이 견과류만 추가하기. 다섯 번째는요, 유행만 따라가기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당, 무가당, 적정량.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하고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핵심은요, 당 관리에서 중요한 건 견과류를 그냥 먹느냐, 이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해서 먹느냐. 좋은 견과류라도 많이 먹으면 다를 수 있고, 건강식처럼 보여도 가당 제품이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요, 거창한 보약보다 작은 간식 하나의 선택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에 있는 견과류 한번 보세요. 무가당인지 무염인지 내가 너무 건강하게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셔도 당 관리의 방향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밤에 먹어도 괜찮은 견과류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견과공장의 공장장 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